네, 신경서 주파수 매주 화요일마다 이 시간에 찾아뵙는데요. 일단 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뭐 우리 6분의 전부 그 좋은 매니저분들이 많이 실력 있는 매니저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특히 시장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글로벌 관련 리포트를 좀 많이 말씀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앞서 제가 인버스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뭐 매수하시라고 권유해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현실을 좀 자각하는 차원에서 현금에 대한 중요성들 강조해 드렸고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아시잖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도 제가 현금 80%까지 보유하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쭉 밀렸죠.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앞으로 11월 달까지 지금 10월 거의 이제 다음 주면 말이기 때문에 11월까지 우리가 지금 대선도 있고 하니까 오늘 좀 미국 대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주요 포인트들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 11월 3일 날 미국 이 대선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승자 독식 이 게임이기 때문에 미국 자체의 대선 자체가 우리나라 좀 많이 다르죠. 좀 달라서 어느 정도 이제 주마다 선거인단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11월 3일 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때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변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3일 날 이후에 또 12월 14일 날 또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 대선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레포트를 읽어보니까 코로나 관련된 부분 때문에 실제로 지금 우편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따라서 뭔가 불복할 가능성들, 우편 투표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제가 12월 8일 날 이제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세이프 하버란 각 주마다 대표 선거인단이 이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지 후보에 대한 이견을 정리하는 거를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선에서는 이 세이프 하버가 이제 14일 전이죠. 그러니까 6일 뒤인 14일 날 미국 대선이 벌어지기 때문에 8일까지가 데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선거인단의 물론 표심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11월 3일까지만 시장이 조금 만약에 빠지더라도 그때 빠지지 뭐 그 이후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요. 대선 관련된 좀 포인트, 특히 이 세이프 하버 관련된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자, 앞으로 좀 오겠습니다. 일단 이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11월 3일에 선거인단이 결정된 부분, 이 투표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좌지우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은 이제 격차가 굉장히 좀 많이 이게 희비가 좀 많이 좁고 막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12월 8일까지도 그러니까 이 12월 14일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까지도 뭔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상당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제가 지금 대형주들 뭐 매도를 하고 지금 뭔가 매수 사인을 굳이 지금은 하실 필요 없고 조금 한두 달 좀 쉬시자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국내 시장 대주주 요건 완화가 이제 기재부 홍남기 경제부 총리께서 23일까지 해서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이때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셔가지고 아마 여권이든 야권의 이 의원들이 물어보겠죠. 지금 대주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뭐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지금 방침이 뭐냐, 완화하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번 주가 이제 금요일이니까 23일 금요일이니까 이제 아마 이 구간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개선할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뭔가 시장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반대로 뭔가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강행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조금 많이 좀 매물 출회가 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여러분들 발언을 조금 우리가 뉴스 플로우를 잘 체크를 좀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자, 지금 이제 뭐 2차 락다운, 2차 웨이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3차 웨이브라고 하고 있죠. 요즘 최근에.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이 지금 난리죠. 유럽이 지금 뭐 영국은 지금 난리가 났죠. 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도 지금 서유럽 쪽이 특히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시아 시장도 조금씩은 좀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도 다시 또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2달 동안 안 나오다가 그래서 지금 코로나 3차 웨이브 이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기후 변화 관련된 부분도 보시면 북반구를 지났기 때문에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지금도 일교차가 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지금 저도 어제 놀랬던 게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거의 밖에 안 보였어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출근길에도 그랬고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코로나 3차 웨이브 관련된 이 뉴스 플로우를 계속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 시장은 조금 반등을 좀 모색하게 된 계기가 미국 부양책 합의가 지금 펠로시 하원 의원이 계속 지금 트럼프랑 하원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민주당하고 너네가 결정해. 그럼 민주당에서는 공화당 너네가 결정해. 계속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티키타카라고 하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공을 돌리고 있어서 펠로시 하원 의원이 48시간 내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해라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조금은 그래 뭐 한다 어쩐다 하다가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지금 미국 선물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문우신 재무장관이 펠로시 하원 의장과 통화를 해서 어느 정도 부양책 관련된 이견을 좁혔다라는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내일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게 결정이 안 나든 아니면 유예가 되든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유예예요. 유예. 연기. 더 이상 너희들이랑 얘기할 수 없어. 서로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대선 이후에 한번 보자. 누가 대권을 잡는지를 보고 결정하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요.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그러니까 통화 유통 속도가 지금 멈췄어요. 멈췄고 지금 돈이 지금 돌아야 되는데 못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제가 이건 장담하지만은 정말 시중에 돈 넘쳐납니다. 확실한 거는.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4대주의잖아요. 어찌 보면 뭐 미국의 증시를 따라가고 중국의 증시를 따라가는 좀 어쩔 수 없는 4대주의적인 이런 관점으로 주식을 뭔가 트레이딩하는 이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 전반적으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무너져서 지금 미국도 돈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부분에서 지금 48시간 이제 내일이면 결정이 날 거예요. 이게 유예되느냐 아니면 합의를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견 좁히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소규모로는 합의는 볼 수 있지만은 대선 11월 3일, 4일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일정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미국 23일 날 미국 FDA 외부 자문 백신단 회의가 나오는데 이게 공개되는 부분들이 통상 11월 이제 아마 말에서 11월 말에서 11월 초 요때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요때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어떤 모더나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든지 어떤 제약사의 백신이든 치료제든 이거 좋다.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해서 바로 시판을 언제 하겠다. 그래서 연말에 하거나 내년 초에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들이 아마 이 회의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깜짝스럽게 뭔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지지율의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코로나를 이겨낸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따라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11월 초 이 전후로 미 대선 선거인단 관련된 이 투표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 전에 뭔가 제가 볼 때는 깜짝 이벤트로 뭔가 활용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니까 이 6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경제 지표, 이렇게 지표를 좀 보면서 볼 텐데, 최근에 이제 헤지펀드, 그러니까 미국 내 헤지펀드의 투자 성향 한번 파악을 하면요. 여기 이제 우측에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라고 이제 표시해 드렸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헤지펀드, 미국의 이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자금 운용을 하는 게 얼마나 지금 공격적인지 아니면은 좀 수비적인지 약간 그런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인지. 근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 요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가 요때였잖아요.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헤지 펀드가 지금 거의 뭐 40% 이상으로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베팅하는 투자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통계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를 그나마 이 정도로 좀 막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서학개미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미국 내에서도 동학개미 같은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헤지 펀드는 미국 시장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낙관론에 베팅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지표를 갖고 왔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월가의 투자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장에서 큰 리스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지금 뭐 가장 많은 득표수를 보이는 게 바로 코비드19라고 돼 있죠. 코로나 관련된 팬데믹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가장 조금 불안하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대선이죠. 여기 보시면 뭐 미국 대선 관련된 부분이고, 다음은 이제 뭐 테크 버블, 뭐 버블 관련된 부분과 뭐 신용 문제 그리고 뭐 낮은 순위에는 조금 2년 전부터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를 괴롭혔던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들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월가 사람들은 코비드, 코로나 그리고 미국 대선 요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좀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좀 변동성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선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월가의 이 투자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지금 압도적으로 74%가 나온 부분이 예상했던 대로 그냥 정상적으로 끝날 것이다. 지금 어때요? 바이든이 우세하죠? 지금 일단 통계 자료로 선물조사로 봤을 때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 한 7에서 9% 정도의 이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우세한 상황인데, 바이든의 승리로 그냥 끝날 것이다 라고 했던 분들이 74%가 지금 나와 있고요. 뒤에는 이제 블루 웨이브라고 돼 있는데, 블루 웨이브는 뭐냐면은 민주당이 모든 걸 장악할 경우, 이거 14%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이든이 이기는데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했을 때, 그래서 정권이 조금은 나누어질 때 이런 부분들을 8%, 그리고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을 4%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가 사람들이 뭐냐면 바이든이 되는 데 베팅을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기는 데에는 별로 그냥 4% 정도로 극소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가 좀 상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월가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바이든이 지금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어쨌든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대선 불복 가능성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니까, 뭐 오피니언 투표 때문에. 그래서 대선 불복 관련된 인터뷰도 많이 나오는데, 대선을 불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네라고 대답한 사람, 이 정도까지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불복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하겠다, 용인하겠다는 게 이 정도죠. 거의 지금 보시면은 뭐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 예, 그러니까 월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했어요.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 조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이기든 간에 둘 중에 한 명은 불복하면서 뭔가 이런 좀 안 좋은 뭔가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들을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월가의 이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여기다 대놓고 그냥 현금 80%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라고 보면은 화요일 날이 이날이었어요. 코스닥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초가 살짝 떴다가 그대로 밀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만약에 뭐 저는 여기서 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좀 벌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리바운딩이 만약에 나와서 뭐 추가 부양책이 합의되고 뭐 정상적으로 뭔가가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넘어가겠죠. 제 예상과 다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쫓아가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금을 보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판단됐을 때, 왜냐면은 투자자들이 가장 실패하는 요인이 굳이 최바닥을 잡으려고 매도할 때도 최고점에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손실로 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연말까지 대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부양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그때 올라갈 때 그때 쫓아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백신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굳이 지금 뭔가 리스크를 우리가 두면서 산재할 수 있는 리스크가 많잖아요. 제가 6가지 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데 굳이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왜 뛰어드시 생각하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날 아시죠? 저만 유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금 80%, 50%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코스닥 파동 예상 카운팅을 보는데, 제가 좀 요 라인을 좀 가까이 좀 당겨보면 제가 이제 설정하는 이 부분인데, 이게 제가 랭 라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부분 여기를 이제 3 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코스닥 차트거든요. 근데 캔들로 봤을 때는 좋아요. 왜냐면은 아랫꼬리를 길게 되고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상승 반전할 수 있는 뭔가 캔들이 나오겠는데, 이게 넥라인이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을 계산했을 때 만약에 요 넥라인이 붕괴가 되면요, 여기에서 이만큼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율로. 그게 바로 넥라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코스닥
요 라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라인이 대략적으로 한 790에서 한 795인데 여기 깨지면은 여기서 박스권을 이어져 있는 랭라인 크기만큼 빠진다. 그러면 요 라인이 어디냐면은 대략적으로 650 정도 돼요. 예. 자, 근데 여러분들 뭐 최근에 뭐 주식 투자 많이 하신 분들도 많고 오래되신 분들 많고 처음이신 분들 많은데 코로나19 팬데믹 대비해서 차트를 딱 보면은 크게 지금 안 빠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빠졌을 때 지금 주도했던 섹터들, 2차 전지 수소 섹터들 지금 얼만큼 떨어졌는지 보세요. 근데 반등 나오고 있는데 내 종목이 올라갑니까 지금? 안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예상 카운팅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장 미국 시장이 좀 좋을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올 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코스닥 150 인버스라는 종목을 한번 해지로 걸어보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질 텐데 그냥 확 빠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반등을 주면서 빠져요. 시장은요, 항상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여기서 제가 현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리바운딩 나올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제 예상이 좀 물론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건수 주파수 제가 코스닥, 오늘은 제가 코스닥 종목 위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주요 포인트로 봤을 때 조금 어지러지한 시장일 것 같은데 굳이 여러분들이 최바닥을 잡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고 뭔가 이런 지정학적, 물론 국제적인 부분들이 어느 분위기가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자신 없으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했죠? 그냥 한두 달 정도, 최소 한 달 정도는 쉬면서 시장을 여유 있게 바라보시는 이런 태도가 지금은 중요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신건수 주파수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차주 화요일 날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샵 2034로 여러분들 신광섭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 관련된 내용들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시장에 대한 차트 분석과 이런 지수 흐름들 분석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카톡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면은 좋은 정보 여러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친구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광섭 주파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